네, 그럼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병의원 수익금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병의원 수익금의 구성은 크게 진료 수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는 너무 기본적으로 이제 원장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세무서도 그렇고, 그리고 요양기관에서도 그렇고, 분류를 할 때 넘나들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 골격 구조를 좀 알고 계셔야 진료 차트를 볼 때에도 이렇게 총 진료비를 합산을 해서 산출할 수 있구나. 좀 자연스럽게 이게 왔다 갔다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을 가면 이거는 이제 제가 병원을 갔을 때 이제 진료비 계산서를 받은 건데, 저도 아플 때 병원을 가잖아요. 병원을 가서 이제 정형외과를 가서 허리가 아팠을 때 진료를 받으러 갔어요. 그리고 도수치료라는 진료를 받았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실비 청구를 할 때 이런 진료비 영수증을 요청을 하잖아요. 대부분은 그냥 얼마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 카드 수납을 하시거나 아니면 현금을 지급하시거나 현금 영수증을 지급을 하실 텐데, 그렇게 지급을 하시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저처럼 이제 실비 청구를 해야 되거나 뭐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끔 이런 진료비 상세 계산서를 보시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 어떠한 진료 항목을 기본 항목과 선택 항목이 있고, 이 병원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급여와 비급여라는 항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급여와 비급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누구나 다 세금처럼 납부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국민건강보험에 우리가 의료보험을 지출을 하죠. 그래서 내가 소득이 있으면 내가 자체적으로 직장 가입자로 가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소득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지역 가입자로 모든 국민이 부담해야 되는 게 의료보험이에요. 우리가 의료보험을 지급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팠을 때 진료비를 결제를 할 때 내가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일정 부분은 지원을 해준다라는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성격의 진료를 급여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거는 보험이죠. 그리고 비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비급여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비보험이라는 걸 들죠. 실비변상적 보험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은 일반 보험사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대부분이 이제 가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게 보험이고 이게 비보험이죠. 비보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실비가 적용이 되는 거는 아니죠. 근데 우리가 뭐 실비 청구를 할 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분을 할 때 급여와 비급여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급여 같은 경우에는 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줄 수도 있지만 일부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부는 내가 부담을 하고 일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지원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내는 그 병원비를 낼 때 우리가 내는 부분을 본인 부담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돈을 낼 때 우리 부담금만 냈지만 사실은 진료를 할 때에는 진료비가 이것만 청구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를 하실 때에는 환자분들한테 받는 금액도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공단 수입도 있다. 그리고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비보험. 비보험은 전체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이 부담을 하겠죠. 그래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리가 아파서 진료를 받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선생님을 만나서 진료를 받은 부분은 보험 부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제가 도수 치료를 받은 부분은 선택 진료 외의 보험으로 이제 비급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렇게 총 진료비가 나오죠. 그래서 내가 납부한 부분을 결제 수단을 뭘로 납부를 했는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료비 영수증 뒤에 보면 사실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반 본인 부담은 뭐냐? 내가
보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진료인데 내가 일정 부분 부담을 하고 일정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을 한다. 그리고 전액 본인 부담은 뭐냐? 100% 내가 부담하는 보험 부분이 있다. 내가 전액 부담을 하는 보험도 있고 비보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진료비 계산 영수증인데 우리가 흔히 지나가는 것들이지만 우리는 이제 병의원 매출을 병의원 기장을 할 거니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살펴봤으면 지금 우리가 이제 총 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급여, 비급여라고 이제 말을 하기도 하고 보험, 비보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 옛날에는 우리가 의료보험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는 진료 용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환자가, 즉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 부담분도 있고 그리고 공단 부담금이라는 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금액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진료 용역인데 100% 내가 부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는 보험과 비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우리가 면세 현황을 신고를 할 때에는 보험 매출인지 비보험 매출인지 이렇게 구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보험이 전체 매출의 얼마를 차지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겠죠. 왜냐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이 보험 매출은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항상 자료를 줘서 국세청에서도 그 자료를 받기 때문에 보험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대략적으로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매출 누락을 할 수가 없는 매출이지만 비보험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자료가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만 가지고 있는 자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 누락 위험이 있어서 비보험 매출을 얼마를 잡느냐, 전체 매출액의 비보험 매출 비율이 얼마가 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매출을 잡을 때 항상 징빙별로 매출을 잡잖아요. 카드라고 한다면 카드에 백업 자료를 해서 어떤 자료를 근거로 매출을 잡는지 이런 식으로 잡는데 이거를 한번 결제 수단으로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수납 기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수납 기준이라고 말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돈을 받냐 이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환자분들한테 돈을 받기도 하고 공단에 청구를 해서 돈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병원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가 환자분들한테 돈도 받고 그리고 보험 매출이라고 한다면 공단에 청구를 해서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보험 매출에서 본인 부담금은 환자가 될 것이고 공단 부담금은 이 공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매출이 이렇게 쪼개지죠. 그리고 비보험 같은 경우에는 100% 환자한테 받는 돈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비보험 매출도 이렇게 섞이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환자한테 받는 거는 보험이랑 비보험이 섞여 있을 것이고 이 청구분 매출은 100% 보험이겠죠. 그래서 신용카드 환자는 내 본인 부담금 이거를 결제할 때에는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도 있고 현금 영수증을 이용할 수도 있고 순수하게 현금을 이용할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국세청에서 이제 자료 포착을 하는 관점에서 지켜보면 보험 매출은 전체적으로 본인, 환자가 얼마 결정했는지도 알 수 있다고 했고 그리고 공단에서 지급하는 금액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병원에서 청구를 할 때에는 공단에서 지급해야 되는 돈만 청구를 해주세요 라고 청구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 진료를 제공을 했는데 환자한테는 얼마를 받았고 너 공단한테는 이 정도를 내가 청구할 거야 라고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 부담금이랑 공단 부담금 전체 금액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보험 매출에 대해서는 전체 금액이 픽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보험 매출이라는 거는 병원 안에만 있는 매출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신용카드는 우리가 수연 폭착이 되죠. 국세청이나 여신금융협회이 된단 말이에요. 현금 영수증 노출이 되죠. 그럼 뭐가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현금이 노출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국세청에서는 진료 기준으로 했을 때 본인 부담금 기준이 아니라 총 진료비 기준으로 10만 원 이상이 되면 현금 영수증을 의무 발행해라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점차 이 현금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 계속 제약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누락이 될 수 있는 관점은 어떻게 되겠어요? 비보험 중에서도 현금 매출이겠죠. 그래서 관건은 병원 매출을 잡을 때 비보험 중에서도 현금 비율이 얼마냐, 얼마를 잡았냐, 그리고 이 비중이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이게 누락이 됐냐 안 됐냐를 결정하는 그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관점을 바라볼 때 비보험 현금으로 이제 관점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무서에서도 비보험 현금 기준으로 해서 매출 누락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